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안테로젠입니다. 매수가는 9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높으세요. 50%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쭉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네, 안테로젠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정리할 거는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종목 수가 늘리시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이제 압축하는 형태로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단기 낙폭이 안테로젠이 좀 과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만 원에서 지금 50% 갖고 계시는데 낙폭이 과하다고 갖고 주가가 꼭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을 이제 한번 기존에 만약에 갖고 계셨다면 던졌다가 다시 잡는 방법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너도 빠지고 나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빠져 있어. 근데 나는 내 거를 계속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똑같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 생각을 해서 버틸 거라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좋아가면서도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실적에 문제가 있는데 떨어진 것들,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 소위 얘기해서 주식은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뭐뭐 한다 카더라. 특히 안테로젠이나 이런 회사는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보시다시피 적자예요. 2020년도 37억 적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4억. 이번 연도는 다행히 흑자로 돌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갖고 있다가 이제 제 기억에는 저희가 한 3주 전인가 그렇죠? 요거 안테로젠 그때도 물어보셨던 분이 제 기억엔 제가 노트에 적어놓는데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96,000원에 사셨는데 그때 9만 원대 전이었던 것 같고 한번 던졌다가 나중에 다시 잡아라. 근데 지금은 이걸 다시 잡는다는 것보다는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수익이 나는 우량 종목들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거를 뭐 지금 만약에 지금 50% 갖고 계시네요.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아쉽겠지만 지금 매도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장대 음봉으로 최근 3일 빠진 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반등 때 빠져나오고 교체를 할 건지 너도 나도 다 같이 빠진 지금 교체를 할 건지인데 최근 3일간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15% 이상 지금 타이밍에 손절하는 건 좀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반등 때 빠져나올 건지 안 할 건지를 겨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낙폭과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기계적인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어떻게 본다면 어제가 낙폭과대 단타 매매하기는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봤을 때는 7만 원 전후에서 일단 반등 시에 교체 매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일단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는 18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십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네, 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공시사항을 보면 10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뭐 그날에 공시가 몇 개 나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든가 그러면은 심지어는 벌점이라든가 거래 정지라든가 처벌까지도 오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제자는 공시는 IR 담당자가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IR 담당자 위에는 재무 담당 이사님이나 상무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바로 사장님 최종 결제 라인입니다. 그래서 IR 담당자가 신고 의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이제 또 금액이라 이런 게 치명적이라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는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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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정 예상 실적을 내놨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3분기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매출액은 100만 1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5조 4천억. 2, 4분기보다는 1.2% 정도 빠졌고 작년 동기 3분기 때보다는 47%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149억이니까 50억이겠죠. 2, 4분기보다는 13%가 올라갔네요. 13.8이니까 14% 가까이.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은 살짝 떨어졌는데 수익성은 14%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질적인, 그러니까 H&M이나 페노션이나 물동량이 부족한데 현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고마진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보다 3분기보다는 95%의 탁월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1,830억 원으로 좀 줄었죠. 2분기에는 2,14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을 좀 줄였다는 것은 뭐 세금을 좀 많이 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번에 정리할 것들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갚아야 될 거 좀 갚고 그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디 가을에 이제 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보면은 속도 뭐 100km 고속도로에서 딱 그 지점만 찍는 것도 있지만 다음은 구간 단속 시간입니다. 해가면서 뭐 몇 킬로를 구간 단속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km면 찍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km인데 100km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120km가 실적하다가 편의점이라든가 휴게소가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가서 쉬고 가면은 30분, 1시간 걸리니까 100km가 아니라 시속 10km가 안 걸려 나서 그다음부터 또 뭐 150km로 가든 아무 상관없죠. 비슷한 거예요. 연말 실적까지가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세요. 야, 이거 실적 안 좋게 뉴스만 보고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약간 주가 눌림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어차피 4, 4분기 실적까지 나와서 최종 실적은 연말 실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영업이익을 3,400억을 집어넣으면 작년도 실적을 다 뛰어넘었잖아요. 3분기만 집어넣어도. 여기에다가 실적 집어넣어도 뭐 연말이 되면 충분히 6천억 이상 나오는 구조고요. 영업이익도 최근 3년 내 최고 이런 구조로 매출액이 탁월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주가 18만 원이라는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매수하셨던 주가 18만 원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주가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비즈니스가 지금 운수 비즈니스가 괜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슈팅도 없었고 현재 가격대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저보고 어떤 한 종목을 찍어서 낙폭과대된 거나 안 움직인 것에서 하나 우량한 종목에서 하나 산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주식 산타랠리를 대비해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제가 봤을 때는 갖기가 어려워요. 왜? 계속 갔다 올라갔다 멈췄다 올라갔다 멈췄다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제 국내 주식을 8,050억을 팔았죠. 그리고 선물도 팔았는데 어제 외국인들은 거의 다 이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7,240억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본인 주식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도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는 갖고 있던 거가 갑자기 튕겨서 올라오니까 일본도 일단 급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데 자기 돈으로 막기는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그냥 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8천억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비슷해요. 7,200억. 5천억 때렸을 때 4,500억 비슷하고 막판까지도 프로그램으로 때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월요일 날이나 어제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거 테슬라 주가 움직임이 대세가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그런 국내에서도 그런 걸 좀 공격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장 저는 시장에서 논란이 그러니까
가장 이 급등 급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플 이런 류의 종목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는 반등 나왔다가 이제 저점 대비 20% 나왔다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턴이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런 삼성전기나 LG는 올라가려고 못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런 IT주들이 어떻게 슈팅이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후방 지원 사격을 해주느냐에 따라 지수의 반등 폭이 결정될 거라고 보여져요. 상당 부분 시가는 그저 그럴지 몰라도 월요일 날 중요한 큰 방향성이 국내도 하루 이틀은 누를 수 있어도 계속 누르기는 어렵거든요. 프로그램 갖고도.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면들이 국내 기업 실적들에 꽤 좋은 방향성을 좀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보유 전략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의 대응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시장 LG전자, 삼성전기 쪽으로 강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1.2% 증가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빠르게 올라왔듯이 또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볼까요? 어제 발표 나왔죠. 이거는 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을 제가 미리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해서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또 요즘 막 나오기 때문에 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전날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좀 이렇게 보이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음식도 그렇죠. 네. 막 이렇게 막 근사한 레스토랑에 이렇게 접시에 나오는 것보다 엄마가 옆에서 명절 때 동그랑땡 막 붙일 때 옆에서 그거 따뜻한 거 받아 먹는 재미가 맛있는 거지. 근데 그게 맛있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실적 발표 같은 거 어제 나온 거 따끈따끈한 거 지금 보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한번 물론 정제된 자료보다는 이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좀 보시는 데는 불편해도 내용은 가장 최신 거고 좋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SKI테크놀로지 보니까 단기 실적이 매출은 1.9% 2분기 대비보다 좀 빠졌어요. 작년보다는 28% 올라갔는데 근데 영업이익은 어떤가요? 예, 마이너스 6% 났죠.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플러스 41%인데 아까 보셨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다 플러스잖아요. 다 플러스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4%,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분기 대비 6%,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4%. 반면에 작년보다는 동기 대비보다는 41%. 그러니까 작년 동기로 대비했을 때는 꽤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2분기는 적당한 수준으로 좀 빠져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렇게 공시를 봐서 실적은 어차피 다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공시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HT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는 평상시에 외우고 있겠지만 실적은 이제 보면 그럼 차트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분기 실적 대비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3분기는 8, 9, 10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잖아요. 7, 8, 9가 3분기인데 주가가 어때요?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9월 이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7월달, 8월달, 9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7월, 8월, 9월 초까지 한 영업이익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건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면 어차피 알 놈들은 다 한다는 얘기죠. 실적 발표가 이미 1, 2분기 좋은 거는 어디에 다 반영됐습니까? 앞에서 반영됐죠. 15만 원짜리 주식이 24만 원까지. 이미 다 반영됐잖아요, 실적이.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기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잖아요. 작년도가 아니라 이번 연도 5월 달에 상장했잖아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급락 나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이라는 것을 별로 IPO를 한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번 때부터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이 아직 없는 거잖아. 작년도 있긴 있지만 상장한 거는 다른 거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근데 분기 실적이 이미 다 그대로 반영돼요, 보니까. 거의 그대로. 근데 3분기가 2분기를 못 뛰어넘으니까 옆으로 누워 있다가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저 그러네. 그대로 꼬꾸라지죠.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 발표 나와가면서 꼬꾸라졌죠. 당연히 기술적인 리바운드,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작년보다는 40%가 좋잖아요.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고 매매할 때 낙폭과 단타 들어가는 거죠. 이용해서. 그렇지만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작년보다 실적은 좋잖아요. 2분기보다는 6%, 14%, 당기순이익은 14% 안 좋은데 주식은 벌써 30%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4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2분기보다는 훨씬 좋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떨어졌다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단타를 쳐야 되는. 갖고 계신 분께는 뭐 18만 원이니까 죄송하긴 한데 단타로 한번 또 5%나 10% 월요일 날 한번 그렇게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낙폭 과대로 단기로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시스터즈입니다. 매수가는 128,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0%로 올인을 하셨습니다. 쿠키런의 해외 역주행의 신고가를 경신하던 대부시스터즈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게임주들이 요즘 메타버스와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잘 가는 것과 되게 대조가 되는 것과 같아요. 비중이 한 100%로 올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무조건 매도죠. 무조건 매도인가요? 네, 이 똑같은 얘기 지금 지지난주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쵸? 여기 저기 하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 밥 많이 나오는 아마 우리 박하윤 앵커님께서는 이 회사 들어가시면 몸무게 10kg는 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에 뷔페처럼 나오고 그리고 직원들이 미안할 정도죠.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매도를 해요? 이 회사는 많이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쿠키런을 통해서 이미 10년 전에 세계적인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주식 못 팔아요? 쿠키런2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못 파는 거잖아요. 제품이 아니에요. 이런 제품이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이미 딱 앱으로 게임 다 미국 사람들 다 다운받았어요. 미국에 진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쿠키런 원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었어요. 그때 쌓아놓은 수천억의 유보율 그 돈을 가지고 지난 10년간 충분히 축적해가면서 나온 게 쿠키런 2고 이게 또 히트를 친 거죠. 얼마 전에. 주가 다 반영됐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다 히트 쳤다고 했을 때는 빠지는 겁니다. 이 회사는 10년에 한 번 히트 치는 회사예요.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그걸 말해주잖아요. 5년 동안 몇 분의 몇 토막 났습니까? 5만 원짜리 주식이 얼마입니까 이게? 3,800원? 4,000원. 10분의 1 토막 났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 20만 원. 20배. 10년 할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유보율로 돈 쌓아놓고 있고. 굉장히 저라면 제가 알파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할 줄 안다면 삼성 안 갑니다. 네이버 안 가고 이런 회사 갈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을 연구할 때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이 주식은 이미 근데 다 분출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거래량도 터졌잖아요. 초창기 올라갈 때 터졌던 이 거래량 사상 최대 거래량이죠. 이번에 20만 원, 18만 원 찍을 때 터졌죠. 두 번 다시 이 거래량이 다시 오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초창기 터졌던 거래량 3만 원, 4만 원대 매집 거래량이 정확히 돌파 나가면서 다 터뜨렸잖아요. 1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다시 이 거래량이 못 나와요. 나올 필요도 없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렌텍까지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이렌텍. 네, 이렌텍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906원에 10%입니다. 네, 1,906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가격을 봤더니 조금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다른 종목 셀트리온이니 뭐니 다 물 먹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 아슬아슬해갖고 이거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프가 꺾이는 것 같아갖고 그냥 손절을 해달라나 월요일 날. 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이거까지 하면은 너무 이게 마이너스가 커갖고 그래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추세가 좀 꺾이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뭐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죠.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투기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네. 누구는 뭐 돈을 많이 얼마 가면 투자하고 누구는 투기라고 이런 얘기하죠. 저는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잖아요. 밤에 두 자리 쭉 뻗고 주무시면 투자하고 지금처럼 불안 노심초사 하시면은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오셔갖고 포지션 생각하면 새벽 예배 가시고 아니면 팔공산 올라가시고 수험생도 아니신데 그러면 이제 투기를 하시는 거죠. 문제는 다 사놓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다행이라고 봐요. 그나마 이렌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몇 프로 10% 갖고 계시죠. 예, 그렇더라도 좀 불안한 제가 봐도 많이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렇지만 테크니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좀 떨어지고 약간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주가는 윗꼬리를 계속 달았는데 자 이거 잠깐 한번 이거 제가 30초만 설명하고 그 다음 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유예요. 자 그런데 윗꼬리를 달았는데도 음봉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죠. 그것도 신고점에서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판다는 겁니다. 뭔가 좋은 걸 갖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포가 개인이 아니라 한 주씩 갖고 있는 개인이 10,000명이 팔아봐야 10주씩 팔아봐야 10만 주입니다. 반면에 100만 주, 200만 주 갖고 있는 주포가 안 팔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잖아요. 이런 큰 매집 거래량들이 신고점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음봉 나왔는데도 안 털리죠. 개인이 갖고 있는 불안한 심리하고 다르게 큰 주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제 주가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는 모르는 어떤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불안하시겠지만 갖고 가는 겁니다. 10%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번 버텨보자. 한번 버티셨다가 지금보다 5%라도 더 먹고 12,500원이라도 파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전화 잘 주셨어요. 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시간 꽉꽉 채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LG전자 네, LG전자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2만 5천 원에 20%. 네, 12만 5천 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금요일 날 샀거든요. 네. 올라가길래 따라서 샀는데 다 끝에 끝날 지점에 다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또 어떻게 목표가를 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LG전자, LG이노텍, LG디플 실적 증가라든가 이런 거 욕심난다. LG전자 3분기 실적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발표된 건 5천억이죠. 왜? 5천억을 LG배터리 대손 충당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LG화학이 19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조 1천억 정도 GM 자동차에 17만 대 배터리 보상금으로 리콜 사태 때문에 물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LG화학이 그걸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나누기로 했잖아요. LG전자나 계열사들이 절반. LG전자가 그래서 5천억을 이번에 3분기 실적 1조 원 나와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도 물어줘야 돼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한 단계 저가를 깼다가 그 다음 리바운딩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IT 쪽을 잠깐 보셨다가 가격 매력이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그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욕심은 나지만 다른 쪽 충당금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 후 재매수입니다. 일단 매도입니다.